어느 날 집 앞을 산책하다가 코트를 입은 이상한 토끼를 발견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 참신하다는 생각에 나는 피식 웃어버렸지만 내 발은 어느새 그 토끼를 따라가고 있었다. 토끼를 따라잡기에 내 몸은 워낙 뚱뚱했지만 겨우겨우 토끼가 사라진 어느 굴 앞에 도착하게 됐는데 내 무거운 체중 때문에 그만 밟고 있던 굴이 무너져 버렸고 난 할 수 없이 그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을 떨어지다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얼마 뒤 깨어났을 때 내 눈앞엔 조금 이상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곳엔 전체가 온통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궁전이 있었고 그 바로 앞엔 오로지 하얀 생크림으로만 가득 채워진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안엔 나처럼 뚱뚱한 사람들이 생크림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수영장 양옆으로는 선베드 대신 침대만한 대형 케이크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몸이 커지는 마법의 케이크였다. 그 위에 누워있던 한 꼬마 아이가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는 거냐고 옆에 엄마에게 투덜대는 순간 궁전 꼭대기에 있던 빨간 여왕이 커다란 종을 한 번 울렸고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허겁지겁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상한 대로 사람들의 몸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 카드가 아닌 지폐 모양을 하고 있는 병정들은 수영장에 생크림을 채우고 있었고 다른 병정들은 선베드 케이크 위에 시럽을 뿌리고 있었다. 이 기괴한 장면을 숨쉬고 지켜보다 놀란 내가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는데 이때 나와 눈이 마주친 빨간 여왕이 나를 향해 뭐라고 소리를 쳤고 그 뒤로 지폐 병정들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코트 입은 토끼가 내 손을 낚아채더니 어디론가 뛰기 시작했다. 당황한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니 이곳은 원래 날씬하고 얼굴이 작은 사람들만 살고 있었는데 빨간 여왕이 모두 자신처럼 얼굴이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음식에 마법을 걸어 사람들에게 팔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살이 찌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때 내 눈앞엔 하얀 왕국이 펼쳐졌고 정문 앞에는 여왕이 보팔검을 들고 서 있었다. 토끼의 안내에 나는 여왕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내 바로 앞엔 하얀 나라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때 여왕이 허리를 굽혀 나에게 눈을 맞추더니 인자한 미소로 당신은 벌써 10년째 똑같은 몸으로 살고 있는데 이젠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여왕은 나에게 마법의 거울을 꺼내 보여줬다. 그 거울에는 신기하게도 내 얼굴과는 전혀 다른 갸름한 얼굴이 연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여왕이 지금 그 얼굴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거울 속의 얼굴로 살 건지 단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나의 어깨를 잡았고 난 대답 대신 간절하게 거울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여왕은 다만 조건이 있는데 이 얼굴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한 달이라는 영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제안에 나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도 내 영혼을 팔 수 있다고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러자 여왕은 온화한 미소를 한번 짓더니 잡고 있던 나의 손을 끌어당겼다. 여왕의 손에 이끌린 나는 경계선을 넘어 한 발을 내디뎠는데 그러자 갑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밝게 빛나더니 온통 하얀색으로 변해버렸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시간은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있었고 내 몸은 어느새 앨리스처럼 날씬하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엔 하얀 여왕이 쥐고 있던 투명한 보팔검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난 깨달았다. 난 이제껏 기묘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묘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허무맹랑한 이 꿈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빨간 여왕이나 집회병정들로부터 마법의 케이크까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기묘한 동화와도 같은 세계에 살고 있죠. 케이크를 먹던 수영장의 사람들처럼 현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찌는지도 모른 채 매일 아침에 거울 속 얼굴이 진짜 자신의 얼굴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진짜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과 절반도 되지 않고 나머진 원래보다 좀 더 크거나 아예 숨겨버린 채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가고 있죠. 단지 3kg만 쪄도 자신의 인상이 달라진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건 몸이 아니라 얼굴에서 바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당사자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본인에게 한 달이라는 마법의 기한이 있다는 건 알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든 심각하다고 깨달은 순간부터 한 달의 기한을 넘겨버리면 애초에 활활 타올랐던 그 의지는 어느새 마법이라도 걸린 듯 힘 빠진 주먹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매년 반복할수록 그때마다 주먹을 쥔 힘은 절반에서 다시 절반으로 줄어만 가죠. 그러다 훗날 모든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리면 나중엔 결국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의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서서히 커져가는 그 사람의 얼굴이 언제부턴가 자신의 원래 얼굴이라고 적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더 방치하게 되면 이젠 비만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겪거나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다이어트의 필요성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죠. 입는 옷부터 그릇 크기 같은 세세한 주변 환경까지 모든 것들이 자신의 비대한 체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만 느껴져 무엇 하나 바꾸길 원치 않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더라도 애초에 느꼈던 10에 비하면 2도 안 되는 에너지밖에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위험한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만을 방치해온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아무리 큰 소리로 설득을 한다 해도 어지간해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비만은 처음 한 달을 넘겨버리면 그 뒤로는 점점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데 억울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기한을 쉽게 넘겨버리는 건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이 패턴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나 대상자 할 것 없이 많지 않죠. 그러므로 만약 어떤 전문가나 프로그램이 누군가를 성공적으로 감량시키고자 한다면 빠지는 방법이나 가격을 펼쳐주기보다는 우선 내면의 의지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덤벨을 건네주는 것보다 먼저 마법의 거울을 보여주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덤벨을 건넨다는 건 마치 녹이 슬은 엔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상자들 역시 비만을 하루만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감량은 이틀이 멀어진다는 나의 통계를 보고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진짜 자신의 얼굴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멋진 얼굴이 숨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얼굴을 숨기고 산다는 게 자신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큰 손해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면 우린 당장 수영장에서 나와 하얀 왕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빨간 여왕의 계략과 집회병정들 때문에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든지 한 달이라는 시간의 영혼만 팔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에 도착하면 하얀 여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나와 같이 보팔검을 받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한 달이라는 영혼의 시간을 팔 수 있습니까?